안녕하십니까. 제알맨 이형건 팀장입니다. 오늘은 짤막한 정보 영상으로 제가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제가 드릴 짤막한 정보 상식 같은 경우에는 인증과 구조 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인증과 구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운전하고 계신 분들도 이 인증과 구조 변경에 대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총 정리해드려서 이 인증과 구조 변경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, 어떤 차량에 인증을 하고 어떤 차량에 구조 변경을 하는지 제가 같이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그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,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신차 그리고 뭐 중고차, 이 모든 차량들은 이 자동차 등록증 마치 신분증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,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엑시언트라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540마력짜리 차량이고요, 25톤 차량입니다.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스펙의 차량인데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 3축 26톤 트럭으로 찍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자동차 등록증에 들어가는 이름이 인증된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방금 전 사진처럼 제조사에 그 차량 명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고, 축회사에 이렇게 이름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이 축회사에 이름이 찍혀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나와서 축을 따로 장착을 했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조사에 이름이 찍혀 있는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완성 차량이다. 그래서 그 제조사에서 인증을 해서 엑시언트란 이름을 받아서 등록증에 기재가 된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축을 달았을 때는 한국 3축, 축회사의 이름이 이쪽에 들어가게 된다. 이것이 대표적인 인증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것만 보고는 사실 이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3축 말고도 뭐 예를 들어 갖고 다른 축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. 상용축이나 아니면 이제 뭐 토미,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성, 한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데, 그 뒤쪽에 윙바디라고 찍히는 것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워킹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,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,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인증을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뒤쪽에 지금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4.5톤 혹은 이제 5톤 트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여기다가 이제 카고나 윙바디를 씌워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, 최근에는 이제 그 이 차량에다가 축을 하나 더 덧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바퀴가 한 개 더 늘었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부분,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늘어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해서 위쪽에 이제 뭐 카고나 혹은 이제 윙바디를 씌워서 적재하는 경우가 많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차량대로 인증을 할 것인데, 이 차량에다가 어떤 적재함을 붙이냐, 그래서 이렇게 카고 적재함을 붙여서 인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보통 이제 카고를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윙바디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죠. 그러면은 이 윙바디로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윙바디로 만드는 경우인데,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고 차량, 이 부분을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구조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. 이거를 이렇게 통째로 인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,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인증을 했을 때와 이렇게 인증을 했을 때는 취등록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4% 정도가 되는데,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만 인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차량 금액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축 금액이 있죠. 차량 금액과 축 금액의 취등록세 4%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내가 여기 윙바디까지 통째로 인증을 했다 그러면은 이 윙바디까지의 총 금액에서 4%가 취등록세로 발생이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또 이 부분에서 내가 인증을 받고 그리고 남은 부분에서 구조 변경을 신청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 차량과 축 부분에서는 취등록세 4%가 나오지만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은 등록비 2%가 발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구조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, 본의 아니게 이 구조 변경을 못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완성차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는데, 스카니아 360 같은 차량들은 이제 인증 같은 경우에 윙바디로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통째로 인증을 해야 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.5톤하고 5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,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이제 그 차량 등록증에서 보여드렸던 25톤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완성차로 많이 출고를 하세요. 위에 카고 적재함을 얹어서 인증을 합니다. 근데 이 카고 적재함이 달려서 나오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카고 적재함을 이제 떼어버리고 윙바디로 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25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윙바디뿐만 아니라 뭐 상승 윙바디, 그 다음에 이제 뭐 워킹, 탱크로리,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얹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카고 적재함으로 달려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 적재함을 떼고 그 다음에 구조 변경을 신청해서 윙바디나 혹은 이제 상승 윙바디로 개조를 할 수가 있겠지만, 만약에 그냥 이렇게 이제 샤시만 나오는 경우에는 이 샤시 위쪽에다 내가 무엇을 얹겠다라고 하면은 요 차량 통째로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25톤 트럭 중에서 아까 제가 그 등록증상에서 보여드렸던 뭐 한국 3축이나 혹은 이제 뭐 상용축, 그다음에 토미, 뭐 한성, 한중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18톤이나 뭐 19톤 차량이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축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축을 뭐 제조사에서 달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 바퀴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 축 작업한 곳의 이름이 등록증상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주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인증과 구조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결론적으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금액적인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차량을 뭐 고민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구조 변경을 통해서 취등록세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사정 그리고 개개인의 차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, 이 부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정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GR맨 이영건 팀장이었습니다.